제일 첫 번째로 이 지하 경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하 경제는 일반적으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 이런 어떤 용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가 under, black, non-observed라고 하는 게 전부가 어떤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하경제는 크게는 그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그 활동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그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언더 이코노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그래서 소득은닉적 지하경제는 현금 거래를 통해서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은닉시키거나 해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국내 반입을 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지하경제의 폐해인데요. 국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지하경제는 국가에 대한 경제 파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져서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 국가 재정의 위축이 초래되고, 이 재정 수입이 복지 재원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재정 위기가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파탄이 이때 발생되는 거죠. 최근에 유럽에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비롯한 이런 어떤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순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측면으로는 이 지하경제 같은 경우는 지하경제에 대한 행위에 대한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심각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이 소득의 양극화나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개인 측면에 있어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데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90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26% 내외였던 것이 20% 내외로 떨어지고 28.7%에서 23.7%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축소 속도는 2000년대 들어서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 GDP와 그리고 그 구조 방정식 모형에 따른 비율, 그리고 조세 부담률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 이 지하 경제로 인한 조세 탈루 규모가 대체로 연간 36조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최근 들어서 조세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에 대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어든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OECD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걸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 방향을 보게 되면 가세당국의 내부적인 협력,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부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된 내부기관들, 예를 들어 보면 뭐 세원관리기구나 정보수집기구, 징수기구, 이런 기관들이 상호 간에 연계해서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평가하는 관리체계, 이런 것이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하경제 행위에 대한 적발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원에 대한 활용, 정교한 자료 수집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경제의 행위자와 접촉하는 중간 매개자, 구체적으로는 조세 전문가들이죠. 조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경제 행위자와 접촉하는 매개자를 통해서 지하경제 행위자의 납세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납세 보고 내역하고 제3자 정보 자료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다. 이런 것은요, 실제로 어떤 매출액 대비 전기 소비량이나 이 동업자들 간의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그 자료를 개인적 또는 업종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조세 탈루를 방지하는 뭐 이런 어떤 방법이고, 상당한 정도로 소득 신고를 탈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분야나 납세자군에 대해서는 지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군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소득 신고 탈루의 윤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결제 시스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시스템의 영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결제라고 하는 게 가세관청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 확대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지하경제를 확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해외에서의 자금 이동에 따른 가세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전까지 지하경제에 대한 규모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우리가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 현금거래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 금융회사가 2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중에 범죄나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를 선별해서 국세청에 통지하게 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는 파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국세청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연간 예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가세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경제 행위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에 의존해서 여기에 지하경제를 적발해서 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주권행사 영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 금융회사들로부터 이 강제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세 조약상의 정보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세 조약, 이 텍스 트리티를 체결한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러한 어떤 가세에 관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역외 탈세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특별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외 탈세 방지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실정을 고려해서 OECD가 2006년도에 각국의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가입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국이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자, 신용카드 및 현금형 수중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책이 1999년에 도입한 이후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에 대한 도입 필요성인데요. 그래서 OECD의 권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얘기해 보면, 납세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 번 얘기됐지만 이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납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세관청이 이 전자거래에 대한 분석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거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신고 의무의 이행에 대한 일시사면의 검토, 이 적발된 탄로소득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과도한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하면 현 시스템하에서는 지하경제 행위자에 대한 신고 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 소득분에 대해서 일시사면을 하는 방법으로서 양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경제를 완전히 양성하는 데 대해서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하경제가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높은 조세 부담률, 부정부패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면적 이유에서 이런 지하경제가 촉발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 하더라도 지하경제의 어떤 그 추정 규모가 GDP의 한 10% 정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개별적인 지하경제 행위를 색출 단속하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자금 흐름에 대한 노출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이 느껴집니다. 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미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취지로의 금융실명제 개편이 필요하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세당국에 대한 혐의거래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확대,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대국민에 대한 납세교육의 확대, 과거의 지하경제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사면을 통한 양성화의 유도, 그리고 가세당국의 전자거래 자료에 대한 접근 확대와 분석 능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미래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을 여러 분야의 다른 어떤 선진화 노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단속 위주의 양성화를 시도하다 보면 지하경제 행위가 더욱 교묘하게 음성화될 수 있고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체납 등의 조세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